요양병원 코줄,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꽂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양병원 병실 침대에 누워 코에 가느다란 관을 꽂은 채 꼼짝도 못하고 계신 어르신. 눈은 떠 있지만 말씀은 못하시고 손에는 억제 장갑이 끼워져 있고 가족들은 그 옆에서 말없이 손만 잡고 있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광경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많은 병원과 요양원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이고 할아버지인 분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그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불편하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모른 채 지나가다가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무 준비도 없이 당황하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 알고 준비해 두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줄, 정식 명칭으로는 비위관이라고 합니다. 콧구멍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식도 아래로 밀어넣어 위장까지 연결한 뒤 그 관을 통해 영양액이나 약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불편하실 텐데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통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코 안에서 목구멍까지 24시간 내내 이물감이 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고 관이 닿는 부위가 헐고 염증이 생기기도 하며 숨을 쉬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요양병원에서 코줄을 달고 치료를 받고 계시던 어르신이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살아달라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살리려는 마음으로 동의했던 처치가 오히려 매일 죽고 싶게 만드는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코줄을 달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 환자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코줄을 뽑으려 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코줄이 빠지면 다시 의료 처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의료진과 시설 입장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손을 억제 장갑으로 묶거나 손목을 침대에 고정하는 신체 억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4시간 내내 코에는 관이 꽂혀 있고 손은 묶여 있으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살아있지만 산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는데 어머니가 점점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양원 측에서 코줄을 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줄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처치를 왜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코줄을 하지 않으면 요양원에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두려웠고 가족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면회를 갔더니 어머니는 코줄을 달고 손에는 억제 장갑까지 끼운 채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눈을 마주쳤을 때 어머니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손만 잡고 있었는데 손을 잡아도 꼼짝을 못하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너무도 미안하고 괴로워서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본인 뜻을 미리 말씀해 두셨더라면 내가 조금 더 용기 있게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코줄을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보호자나 병원이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코줄을 선택하게 되는데 정작 그 관을 몸속에 달고 살아가야 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충분히 묻지 않은 채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환자는 괴롭고 가족은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원하지도 않는 처치를 강제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지금의 의료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입장에서는 입소자가 스스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코줄을 달지 않으면 영양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는 법적으로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쉽게 말해 돌봄기관 입장에서는 코줄을 달지 않았다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괴로워하고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코줄을 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지금 이 시각에도 요양병원에서만 코줄을 달고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전국에 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8만 명입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분들 중 과연 몇 분이 스스로 원해서 그 관을 달고 계실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묶인 채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가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외롭고 고통스러울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미리 알고 준비해 두신다면 적어도 내 마지막이 내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기억해 두시고 오늘 영상을 보신 뒤 가족과 함께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사전연명의료 이향서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은지 그 의사를 미리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해 두는 문서입니다. 내 뜻을 미리 기록해 놓는 것이지요.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처치를 강제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 못을 박아두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는 처치인데 이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고령의 환자에게는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호흡기 사용입니다. 기계로 강제로 숨을 쉬게 하는 처치인데 이 역시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계에 의존해 생명만 이어가는 것이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혈액투석입니다. 신장 기능을 대신해주는 처치로 말기 상태에서 이를 시작하면 오히려 고통의 시간만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코줄로 대표되는 인위적 영양 공급 역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 문서 하나가 내 마지막 선택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 의지를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들이 이 문서를 근거로 내 뜻을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반드시 지금 건강할 때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가 오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이 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에서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건강하실 때, 지금 판단이 또렷하실 때 미루지 마시고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내일이 오지 않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하면 되냐고요?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병원에서 하실 수 있고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셔도 좋고 혼자 가셔도 됩니다. 담당자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마치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고 나중에 의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이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코주를 100%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에는 마지막까지 영양과 수분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이 코주를 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코줄이 인위적 영양 공급에 해당하는데 이 법 조항 때문에 사전 의향서를 작성해 두었어도 코줄만큼은 법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환자와 가족은 늘어가고 있는데 법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와 시민사회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의향서만으로는 현실에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 의향서는 쓸모가 없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 자체가 내 의지를 분명하게 남기는 것이고 현실에서 가족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의료진도 이 문서를 확인했을 때는 가족과 더 깊이 상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작성해 두시되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에게 직접 분명하게 말씀해 두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법적 문서보다 가족의 동의가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족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처치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 의료진도 그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가족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의견이 엇갈리면 결국 병원의 방침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왜 코줄에 동의하게 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생각으로 힘들어합니다. 병원에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고 혹시 코줄을 달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미련이 생기고 안 하면 내가 부모님을 포기한 것 같아서 나중에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복잡한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기 싫은 마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실 때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나중에 코줄 꽂고 임종을 연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게 생명만 이어가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가는 것이 낫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나중에 죄책감 갖지 않아도 된다. 이 말 한마디가 나중에 자녀들을 엄청난 고통과 갈등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면 그 순간에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선택을 해도 죄책감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미리 분명하게 말씀해 두셨다면 자녀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의료진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가족끼리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부모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뜻을 메모로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가족 간의 의견이 엇갈릴 때 그 메모 한 장이 갈등을 막아주는 큰 힘이 됩니다. 손으로 직접 쓰신 글씨로 남겨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나는 이런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편안하게 가고 싶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나중에 기계에 의존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코에 간 꽂고 손발 묶인 채 있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해다오. 나중에 죄책감 갖지 마라. 이게 내 뜻이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족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슬프지 않았냐고요? 물론 슬펐겠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지켜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그리고 글로 남겨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준비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 자신도 지키는 일입니다. 말하기 불편하고 가족들이 듣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금 감수하는 것이 나중에 찾아올 훨씬 더 큰 고통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입니다. 아직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호스피스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을 고치는 치료 대신 남은 시간을 가능한 한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입니다. 통증을 줄여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하며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호스피스의 핵심입니다. 호스피스를 선택하면 코줄 같은 인위적 처치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대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것이 호스피스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는 최대한 해드리되 생명을 억지로 늘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시술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코줄 없이 손이 묶이지 않은 채로 사람답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 병동에 입원해서 마지막을 보내시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가정 호스피스도 있어서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낯선 병원 침대가 아니라 내 집, 내 방, 내 이불 속에서 가족들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정 호스피스는 그 바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먼저 담당 의사에게 호스피스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연계기관을 소개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국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기관 목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가까운 기관이 어디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그때가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알아두셨다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조금 더 침착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선택하면 더 빨리 죽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호스피스를 선택한 환자들이 오히려 일반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더 편안하게, 때로는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몸에 무리한 처치를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지금 당장 준비하십시오.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판단이 또렷할 때 해두셔야 합니다. 미루다가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하실 수 있는 준비입니다. 둘째, 가족에게 내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해 두십시오. 나는 코줄 꽂고 임종을 연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게 생명만 이어가는 것보다 편안하게 가는 것이 낫다. 내가 원하는 것이니 죄책감 갖지 말아라. 이 말을 지금 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메모로도 남겨 두십시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셋째,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미리 알아두십시오. 치료 포기가 아니라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선택입니다. 가정 호스피스도 가능하니 가까운 기관이 어디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그 정보 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려왔으니까요.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 자녀들도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어렵고 부모님도 자녀들 마음이 상할까 봐 말씀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 말을 아끼다가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무 준비 없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집을 지을 때도, 여행을 떠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준비하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준비 없이 맞이하는 죽음이 더 무섭습니다. 내 뜻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마지막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코줄을 달고 손발이 묶인 채 낯선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의 모습인가요?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지막을 원하는가? 내가 살아온 삶의 품격에 어울리는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껏 열심히 살아오셨고 많은 것들을 버티고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삶의 마무리만큼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 삶 전체의 무게와 품격을 결정짓는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내 마지막만큼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핍니다. 활짝 피어 아름답게 빛나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떨어집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더 오래 피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잡으려 하면 꽃잎이 상하고 꺾이기만 할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피고 자연스럽게 지는 것. 그것이 벚꽃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살고 충분히 사랑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조용히 편안하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다 보셨으면 오늘 당장 가까운 분께 전화 한 통 하시거나 보건소에 언제 가볼 수 있을지 날짜를 잡아 보십시오. 작은 한 걸음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코줄을 달고 임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이미 가족을 통해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이야기 여기 댓글로 꺼내주셔도 됩니다. 이 공간이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꼭 알려야 할 소중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신 가정이라면 오늘 이 영상 함께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노후와 건강 그리고 삶의 마무리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편안하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